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10일 가족방에 공개된 프리미어리그와 NBA 조합픽 결과입니다. 4.9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가족방 입장 시 기프티콘 증정 등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3월 12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 리그 16강 2차전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리버풀과 파리 생제르맹의 맞대결입니다. 1차전에서 리버풀이 1대0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과연 파리 생제르맹이 원정에서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자,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은 조 고메스, 코너 브래들리, 타일러 모튼이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공격수 코디 각포도 발목 부상에서 회복 중이라 출전 여부가 현재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별다른 부상 이탈자가 없기 때문에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1차전에서 나섰던 베스트 멤버를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 사우스햄턴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안필드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 높은 승률을 기록 중입니다. 1차전에서도 알리송의 활약 덕분에 원정에서 승리를 챙긴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운영을 바탕으로 파리 생제르맹의 공세를 버티려 할 가능성이 높은 리버풀입니다. 자, 리버풀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리버풀의 핵심 공격수는 단연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살라는 1차전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데요. 빠른 돌파와 날카로운 슈팅 능력이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진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중원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공급하는 소보슬라이도 주목해야 할 선수인데요. 공간을 찾아가는 능력이 뛰어나며 중거리 슛도 위협적인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은 1차전 패배 이후 리그 경기에서 스타드렌을 상대로 4대1로 완파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원정 경기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록 중이며 현재 13경기 연속 원정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격력이 살아난 만큼 이번 경기에서 적극적인 공격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 공격을 이끄는 선수는 우스만 덴벨레입니다. 폭발적인 스피드와 드리블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선수죠. 이번 경기에서 리버풀의 측면 수비를 얼마나 무너뜨릴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합류한 크바라체 헬리아도 파리 생제르맹의 핵심 공격 옵션인데요. 창의적인 플레이와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며 이번 경기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양팀의 전술적인 핵심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리버풀은 1차전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스크를 감수하지는 않을 텐데요. 위르겐 클롭 감독은 수비 조직력을 극대화하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리버풀은 4-3-3 혹은 4-1-4-1 형태로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며 파리 생제르맹의 침투를 견제할 것인데요. 특히 수비진 앞에 맥알리스터를 배치해 1차 저지선을 형성하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빠르게 압박하여 파리 생제르맹이 편하게 공격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리버풀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살라와 루이스 디아스를 활용한 빠른 전환 공격인데요. 파리 생제르맹이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공격적으로 나오면
리버풀은 수비에서 볼을 탈취한 후 곧바로 롱패스를 시도하여 살라와 디아스가 측면에서 침투하는 패턴을 반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알리송 골키퍼의 발밑 기술이 뛰어난 만큼 수비진에서 볼을 길게 연결해 파리 생제르맹의 압박을 무력화하는 전략도 사용할 수 있는 리버풀인데요. 실제로 리버풀은 강한 전방 압박을 받게 되면 수비진에서 빌드업을 고집하기보다는 롱패스로 빠르게 전방으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파리 생제르맹은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만큼 공격적인 운영을 펼칠 것인데요.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면서 양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리버풀의 수비를 흔들려 할 것입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은 좌우 측면에서 우스만 덴벨레와 흐비차 크바라츠헬리아가 리버풀 풀백들과 1대1 상황을 만들어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특히 리버풀의 알렉산더 아놀드는 수비적으로 약점이 있는 만큼 파리 생제르맹이 이쪽 측면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파리 생제르맹은 리버풀의 빌드업을 방해하기 위하여 높은 위치에서 전방 압박을 펼칠 텐데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중앙 미드필더들이 적극적으로 전진하여 리버풀이 수비에서 공을 쉽게 전개하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리버풀이 실수를 유발한다면 덴벨레와 흐비차가 빠르게 침투하여 득점을 노릴 수 있겠죠. 그리고 중앙에서는 비티냐가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공격을 조율하고 리버풀의 수비 블록을 흔드는 역할을 맡을 텐데요. 특히 비티냐는 경기 조율 능력이 뛰어난 만큼 중원에서 볼 배급을 통하여 리버풀의 압박을 풀어내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리버풀이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적극적인 공격을 펼치겠지만 리버풀의 홈 경기력과 탄탄한 수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번 경기 저 스벤은 리버풀의 승리 혹은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가족방 입장 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경기 시작해볼 텐데요. 두 번째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벤피카의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입니다. 바르셀로나는 1차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며 유리한 고점을 선점했지만 벤피카도 포르투갈 리그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를 반전시켰는데요. 과연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올라갈지 아니면 벤피카가 원정에서 반란을 일으킬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양팀의 부상자 및 결장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르셀로나는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과 안드레아스 크리스텐센, 마르크 베르날이 결장하게 되고요. 파우 쿠바라시 같은 경우 1차전 퇴장으로 인해 결장하게 됩니다. 반면 벤피카는 티아구 코베이아, 알렉산더 바, 마누 실바가 결장하게 되고요. 알바로 카레라스는 경고 누적으로 결장하게 되고 앙헬 디마리아는 현재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공식 경기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홈에서는 8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하며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아라후오와 마르티네스의 호흡이 안정적이고 공격에서는 하피냐와 야말이 측면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득점력이 좋은 레반도프스키의 결정력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르셀로나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피냐는 최근 경기에서 바르셀로나의 공격을 이끌고 있는 핵심 선수입니다.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드리블 돌파 능력으로 측면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위협적인 크로스와 슈팅으로 득점을 노리고 있는데요. 벤피카의 수비가 깊게 내려앉을 경우 하피냐의 개인 능력이 승부를 가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16세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의 공격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야말, 특히 좁은 공간에서도 창의적인 패스를 시도하며 팀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벤피카가 내려선 수비를 할 경우 야말의 예리한 패스와 드리블이 공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챔피언스 리그와 같은 큰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레반도프스키가 있는데요.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뛰어나고 한 번의 기회만 와도 이를 놓치지 않는 결정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높이며 공격을 주도할 경우 레반도프스키의 침착한 마무리가 경기의 승패를 가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벤피카는 1차전에서 패배했지만 리그 경기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는데요. 특히 챔피언스리그 원정 5경기에서 4개의 승리를 거두며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번의 바르셀로나 맞대결 원정 경기에서는 모두 패배한 기록이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벤피카 중원의 핵심 역할을 하는 플로렌티노가 있는데요. 공격과 수비를 오가며 경기를 조율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방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특히 페드리와 프랭키 더용을 압박하며 바르셀로나의 공격 전개를 늦추는 것이 그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벤피카 수비진의 리더 오타멘디가 있겠죠.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제공권과 1대1 수비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바르셀로나가 세트피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타멘디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비를 할지가 벤피카의 경기 결과를 좌우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양팀의 핵심 전술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르셀로나는 짧은 패스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며 경기를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페드리와 프랭키 더용이 중심이 되어 빌드업을 진행하고 측면에서는 하피냐와 야말이 돌파를 시도하며 크로스를 노릴 가능성이 높은데요. 벤피카가 원정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르셀로나는 코너킥과 프리킥 상황에서 레반도프스키의 제공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벤피카는 전방에서 강한 압박을 통하여 바르셀로나의 빌드업을 방해하고 빠른 역습을 시도할 텐데요. 특히 파블리디스와 코크추가 공격의 핵심 역할을 하며 바르셀로나 수비진의 실수를 유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벤피카는 바르셀로나의 중앙 수비가 강한 만큼 브루마와 코크추를 활용한 측면 돌파 후 크로스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벤피카가 최근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바르셀로나의 전력이 한수 위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바르셀로나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가족방 입장 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경기 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레버쿠젠과 바이에른 뮌헨의 맞대결인데요. 1차전에서 뮌헨이 3대0 승리를 거두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는데요. 과연 레버쿠젠이 홈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금 한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레버쿠젠은 에이스 플로리안 비르츠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주전 미드필더 그라니트 자카, 로베르트 안드리, 요나스 호프만까지 출전이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죠. 수비진에서도 에드몬 탑소바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어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반면 바이에른 뮌헨은 마누엘 노이어가 종아리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고 파블로비치 역시 출전이 현재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레버쿠젠은 현재 최근 리그 경기에서 브레멘에게 2대0으로 패배하며 흔들렸는데요. 챔피언스리그 1차전에서도 뮌헨에 3대0으로 패배하며 어려운 상황에 놓였죠. 하지만 이번 시즌 홈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줄곧 보여왔기 때문에 홈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반전을 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버쿠젠의 핵심 선수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버쿠젠의 공격을 이끌어야 할 선수는 패트릭 슈크입니다. 비르츠가 빠진 상황에서 공격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요. 슈크는 공중볼 경험 능력이 뛰어나고 박스 안에서 강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레버쿠젠이 살아남기 위해선 슈크의 한방이 필수적이겠죠.
또한 레버쿠젠의 오른쪽 윙백 프림퐁도 주목해야 할 선수인데요. 빠른 스피드와 공격적인 오버래핑으로 측면에서 찬스를 만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미넨의 측면 수비를 흔들 수 있다면 레버쿠젠이 득점 기회를 만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에른 미넨은 최근 보홈에게 패하며 10경기 무패 행진이 깨졌는데요. 그러나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는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최근 4번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가 없습니다. 1차전에서 승리한 만큼 미넨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바이에른 미넨의 핵심 선수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바이에른 미넨의 핵심 공격수는 역시 해리 케인입니다. 케인은 1차전에서 골을 기록하며 자신의 클래스를 입증했는데요. 포스트 플레이, 연계 플레이, 결정력까지 모두 갖춘 선수이기 때문에 레버쿠젠 수비진은 케인을 막는 데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바이에른의 미드필더 자말 무시알라는 최근 경기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데요. 개인 돌파 능력이 뛰어나며 좁은 공간에서도 침투 패스를 연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레버쿠젠이 무시알라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제어하지 못한다면 경기 내내 미넨의 공격이 활발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양팀의 전술적 핵심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레버쿠젠은 프림퐁과 그리말도를 활용한 측면 공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넨의 측면 수비가 간혹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빠른 패스와 스피드를 활용한 공격 전개가 필요한데요. 또한 중원에서의 빠른 볼 전환도 중요합니다. 비르치가 빠진 상황에서 자카와 안드리히가 경기에 나설 경우 공을 빠르게 전방으로 연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미넨은 1차전에서 승리한 만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텐데요. 중앙 미드필더인 키미히와 고레츠카가 경기 흐름을 조율하며 상대가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무시알라와 코망의 빠른 역습을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해리 케인을 향한 롱패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미넨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바이에른 미넨이 1차전 승리를 바탕으로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데요. 레버쿠젠이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겠지만 비르치의 부재와 중원 장악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물론 레버쿠젠이 홈에서 선전할 가능성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바이에른 미넨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고배당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가족방 입장 시 기프티콘 증정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3월 12일에 펼쳐지는 챔피언스리그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베스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